오늘은 이화가 창립 137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이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화 창립 137주년을 맞아서 우리 이화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화는 미국 감리교회의 여성 선교사회에서 조선에 처음 파송한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 선생님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스크랜튼 선생님이 미국 감리교회에 선교사로 파송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리교회 소속의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약자로 WFMS에서 파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WFMS는 1869년 3월 미국 보스턴에서 세계의 여성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저희가 주의 깊게 볼 사실은 WFMS가 우리 대학의 영문 명칭처럼 단수의 여성을 뜻하는 women's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WFMS는 설립된 해인 첫해 1869년 11월에 인도의 이사벨라 소번이라는 여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하였습니다. 1874년에는 일본의 도라 슌메이커라는 선교사를, 또 1885년에는 조선의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나라의 여선교사를 파송하였는데 기록을 보면 1903년경에는 265명의 여선교사가 인도, 중국, 일본, 한국, 필리핀, 아프리카,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학교, 병원, 타가소를 설립해서 운영했다고 합니다. WFMS가 설립된 지 154년이 지난 오늘 WFMS가 설립했던 여학교들의 현황을 보면 인도에 파송된 이사벨라 도번 선교사가 설립했던 학교는 러크나우 유니버시티 소속의 이사벨라 도번 칼리지로 남아있고, 일본에 파송된 슌메이커 선교사가 세웠던 여학교는 1882년 줄리어스 소퍼 선교사와 로버트 맥클레이 선교사가 각기 설립한 남학교와 함께 도쿄 아오야마 지역으로 통합 이전하여 현재 남녀공학인 여러분도 잘 아는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WFMS는 여러 명의 여선교사들을 통해 많은 씨앗을 뿌렸지만 우리 이화와 같이 두 개의 부속 병원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규모와 수월성을 가진 종합대학으로 성장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적이던 사회 환경 속에서 이화가 오늘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고등교육기관으로 성장한 것을 단순히 기적으로만 생각하고 우리끼리 감격하고 감사하기에는 저희가 저희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화의 이러한 기적과 같은 역사를 어떻게 분석하고 설명하고 이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화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었지만 이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선배님들의 응답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씨가 길가에, 돌밭에, 또 가시떨기 위에 혹은 좋은 땅에 떨어지는 차이로 인해서 어떤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나지만 어떤 씨앗은 아예 결실이 없기도 합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김한란 선생님께서는 늘 사꾼이 되지 말고 주인이요 참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화가 그 토양을 만들어주고 이화의 선배님들은 사꾼이 아니라 주인이요 일꾼으로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셔서 지금의 이화를 일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화의 두 번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이화는 창립 137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창립 150주년을 바라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동안의 이화의 성취에 대해서 감동만 하고 감사만 하고 있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급격한 사회 변화, 젠더 불평등 등 헤쳐나가야 할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총장으로서 저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화 창립 130주년을 넘어서서 이화 150주년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성실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화 150주년을 향한 첫 번째 준비는 이화의 소중한 역사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나눔으로써 우리의 소명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통해서 그분들의 아주 특별하고 귀한 헌신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지금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의 제자들과 또 그 후에 선생님이 된 그들의 초기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그것을 100배로, 10,000배로 키워냈는가에 대한 것을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화의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살피고 이러한 성과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이화의 이야기를 세계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의 150주년을 향한 두 번째 준비는 이화의 소명과 정체성에 기반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이화가 젠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과 문명사적 변화 앞에 아직도 세계에는 젠더 불평등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2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젠더 격차가 사라지려면 아직도 132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첨단 분야인 STEM, 즉 화학, 기술, 공학, 수학, 또한 AI, 데이터 사이언스, 반도체 등에서 젠더 갭이 점차 커지고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더욱 악화되었다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젠더 감수성이 결여된 AI는 그나마 개선되고 있던 젠더 불평등을 후퇴시켰습니다. 이와는 고등교육 부분에서 여성 참여가 저조한 STEM 등 첨단 분야에 여성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연구, 교육, 사회적 기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화가 AI, 기후변화, 반도체, 첨단과학, 첨단의학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와 혁신적 교육을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나라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이화의 수월성 있는 연구, 교육과 젠더적 관점의 통찰을 가르침으로써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에 기여할 글로벌 여성 리더를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학문의 자유와 독립적인 사고를 존중해온 이화의 전통,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이끌어온 이화의 유산을 바탕으로 국제 수준의 연구와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화 프로그램 확대, 글로벌 이화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서
글로벌 여성 리더 육성 체계를 강화하여 이화와 세계의 미래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이화 150주년을 향한 또 다른 준비는 지속가능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 혁신 플랫폼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오는 8월이면 그동안 재건축을 추진해온 학관이 완공되어 봉헌식을 갖게 됩니다. 2014년 캠퍼스 마스터 플랜 수립 이후 중장기 과제로 추진되어 오던 헬렌관과 생활환경관 재건축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957년 10월에 중앙도서관으로 건축되었던 헬렌관은 첨단 도서관으로 재탄생되어 현재 중앙도서관과 연결될 것입니다. 생활환경관은 약학대학, 신산업융합대학, 간호대학, 인공지능대학을 포함하며 산학 연구와 창업 공간이 들어서는 첨단 미래형 건물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창립 137주년을 맞아 우리의 역사와 소명을 되새겨보고 창립 150주년을 향한 준비를 성실하게 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성장의 역사를 세계와 공유하며 젠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계적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교내의 귀빈 여러분과 우리 이화 학생들과 이화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키워주시고 또 앞으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이화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